안녕하세요. 레미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의 요청으로 SFA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도 요청해 주시면 제가 다 보겠습니다. 어차피 제 공부도 되고 다른 분 공부도 되니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요청 들어온 건 SFA라는 회사고요. 지금 상승률은 110% 정도 돼요. 멀티플은 10으로 잡았고요. 이 회사는 엄밀히만 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는 뭐 납품을 하긴 하는데 그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긴 한데 저는 그냥 스마트 팩토리 회사지 반도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회사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약간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가 좋으니까 멀티플 한 15 정도 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5로 주면은 더 상승 여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회사를 한번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목 감기가 있어가 보면 EPS가 3,000원이면 좀 높은 편이에요. 3,000원 있는 게 잘 없거든요. BPS도 28,000원이면 이 정도 되는 건 많이 못 봤고요. 퍼14는 조금 평가가 더 많이 된 것 같고 뭐 앞으로 발전 가능성 보면 또 다를 수도 있고요. PBR은 1.5 어차피 뭐 은행 이자보다 PBR이 좋으면 되니까 그거보다는 나은 것 같네요. 어쨌든 그 자산을 투자해서 이익 난 게 1.5 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좀 더 높으면 좋겠죠. 그리고 기업 이름을 보면 이 기업은 삼성항공 자동화 사업부가 분사하면서 설립된 회사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과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주된 상업으로 영위한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 공장 장비, 생산 시스템, 제조 장비. 어쨌든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2차 전지 사업 확대를 위한 해외 법인을 설립해 신규 연결. 그래서 지분 해양도 안 보면 어쨌든 DY홀딩스라는 회사가 40%, 원종목이라는 분이 2%. 어쨌든 DY홀딩스라는 회사가 40%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분을 뭐 팔아서 도망가지 않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 지분을 어떻게 하는지 공시를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지분이면 공시를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공시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 지표를 한번 볼까요? 투자 지표는 수익성 보면 18년 비해서 조금씩 내렸습니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18년을 기점으로 다 내렸네요. 여기는 ROE 같은 거는 17년부터 내렸네요. 여기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18년부터 내렸고. 그러니까 ROE 같은 경우는 이게 무조건 뭐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부채가 많이 늘어도 오르거든요. 부채가 많이 늘어도.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수식이 풀어보면 더 많습니다. 부채가 늘어도 ROE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밑에는 뭐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 성장성 보면은 2017년부터 좀 꺾이네요. 2017년부터 많이 꺾이네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자산도 크게 변동 없고 유동자산이 18년에 많이 빠졌고 그 이후로 투자를 좀 한 건지 자산이 또 좀 올라왔네요. 어쨌든 17년에 비해서 많이 꺾였습니다. 지금 2017년에 보면은 뭐 증가율까지 볼 필요 있나? 늘었는데 여기서부터 안 좋아요. 지금 2018년부터 안 좋다. 그리고 안정성은 보면은 어쨌든 유동부채 비율이 여기 보면은
낮아졌어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 많이 낮아졌어요. 돈 좀 벌었다는 얘기죠. 이 정도 갚았다는 거는. 그리고 여기서도 이자 발생 부채가 중요한데 이자 발생 부채는 약간 줄었네요. 그리고 뭐 순부채 같은 거는 크게 뭐 이자가 안 나가는 거니까 별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활동성에는 저는 매출채권 회전일수 보니까 회전일수로 보니까 이거 보면은 크게 차이 없어요. 어차피 매출채권 회전일수도 갑하고 거래하면 저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뭐 으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회전일수들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쭉 보면은 이 회사는 회사가 좋고 크고 삼성에서 나왔는데 2018년부터 안 좋다. 그래서 조금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수치들은 뭐 예전보다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좋은 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면은 뭐 회사 개요 같은 거는 뭐 아까 삼성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고 뭐 다른 거는 볼 게 없고 스마트 팩토리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팩토리는 나머지 것들 보면 될 것 같고 스마트 팩토리는 네오 AI 솔루션, 네오 플랫폼 솔루션 이거는 그냥 종합적인 게 아니고 부분적인 것 같고 이거는 전체를 합쳐서 플랫폼으로 만들 것 같네요. 그래서 보면은 딥러닝 독자 기술로 AI 기술 기반의 신개념 외관 검사 장비. AI 기술로 해서 장비를 이제 외관을 검사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포토쉐이프 광학기를 이용한 정밀 검출 시스템. 사진을 찍어서 모든 공정을 사진을 찍어서 검사를 하고 거기서 뭐 문제점이 있는지 AI 기술로 점점점 잘 찾아간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고 보통 이게 사람이 찾으면은 그냥 넘어가거나 못 찾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AI 기술이 사진을 탁 찍어서 사진 형태로 해서 그걸 보고 분석을 해서 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찾는다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쨌든 CT, 3D로 해가지고 CT로 해가 우리가 뭐 병원에서 찍는 그런 CT인 거 아닌가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미지 기술, 이미지 프로세싱 및 자동 검사 알고리즘 기술로 그리고 예산 대비 현격하게 높은 스루풋 구현으로 전수검사 가능한 라인 시스템, 전수검사를 CT로 해서 뭐 좀 세부적으로 한다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드라이빙, AI 기본으로 실시간 배정 및 경로 최적화. 이 장비가 이제 보면은 실시간으로 실시간 비클 장비로 배정 관리를 통한 반송 효율 극대화, 다수 비클 실시간 최적 경로 설정. 그러니까 이 장비가 여러 장비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관리하는데 이거를 최적 경로 그리고 어떤 기계가 뭔 작업을 했는데 이런 배정을 하고 하면서 물류 쪽에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거죠. 말을 풀어보면은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장비,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는 장비들이 최적 경로를 다니게. 그래서 비용을 절감한다. 그런 장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오무브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비클 배정 및 이동 경로 최종을 위한 반송 효율 극대화, 운영 비클 최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AVG스도 다양한 이송체 응용.
그러니까 스토커라는 게 물건을 보관하고 거기에 실어서 이제 이동하면서 어디에 제품을 둘지 어디에 보관을 할지 이런 걸 찾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스토커가. 그리고 이걸 잘 해서 뭐 어떤 기계가 어떤 일을 어떤 기계가 어떤 장비를 이제 가지고 물건을 옮기고 어떤 이 물건을 어디에 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최대한 물류 창고에 촘촘하게 효율적 동선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는 이거보다 더 굵은 로봇 팔이 있습니다. 물건을 집어서 이동한다는 거죠. 피킹한다는 거고, 피킹한다 하면 되지 뭐 또 고지능화된 기술이라네요. 어쨌든 그렇고 이거는 3D 공간 영역 인식에 최적화된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이적제로 공간 효율의 극대화가 가능한 믹스드 팔레티저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로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적재 창고가 물류 창고가 있으면 거기에 제품들이 막 들어가는데 각각의 제품들의 크기도 다르고 어떤 게 먼저 나갈지 이런 거를 데이터화해서 최대한 촘촘하게 놓고 빨리 나가는 걸 빨리 빨 수 있는 공간에 놓고 이런 걸 AI 기술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전부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아까 이미지 같은 경우도 CT로 해가지고 사진 찍은 것도 다 이렇게 모니터로 쉽게 볼 수 있고 뭐 고객사에서 뭐 심사를 왔다 하면 우리는 에러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한다. 이거 봐봐라. 얼마나 잘 비노. 너 이 정도 하는 회사 잘 없다. 우리 거 사라. 이 얘기죠. 그리고 네오 플랫폼 솔루션을 보면 요거보다 조금 더 뭐 진보된 걸로 봐야 되나? 요걸 진보됐거나 아니면 요거를 요 솔루션을 다 합쳐서 한꺼번에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것 같고요. 이게 아까 봤다시피 스토커 얘기했는데 여기 레일이 있어서 이동을 하고 여기 하나하나 제품을 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한다는 거고 그리고 장비의 고장 시점을 예측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 장비가 언제 고장이 나는지 데이터가 쌓이면은 이 장비는 언제쯤 고장이 나겠다. 만약에 이 기기를 샀는데 이거는 한 10,000번 사용하면 고장이 나더라. 그러면 한 9,900번에서 미리 장비를 수리하고 부품 교체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데 보면 예지 보존 똑같아요. 이것도 예지 보존이고 트랜스포터하고 셔틀이 뭔지는 모르겠네요. 이 차이를 모르겠네요. 이거는 우리 회사에 없는 거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동시키는 장비인데 이제 이걸 예방 보존을 한다. 응? 트랜스포트 시스템 안정적이면서 고효율의 물류성 비굴 제조 환경 구축 가능. 물류성 특화 비클의 예지 보존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적용. 밑에 거는 품질 관리하는 것까지 같이 들어간 거네요. 이것도 장비의 고장 시점을 예측하고 사전 장비를 유령한다는 거. 그 물류 관련된 장비들을 관리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이것도 물류네요. 그러니까 물류 스마트 팩토리 장비들을 미리 예방 보존을 한다. 밑에 거는 뭐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서 어떻게 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뭐 컨베이어 벨트인데 요걸 관리를 잘해서 물류 생산성을 높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예지 보존 미리 수리하고 미리 교체하고 예지 보존과 품질 관리 시스템이 같이 적용된 장비인데 안정적인 장비 운영한다. 생산성 향상한다. 아이고 생산성을 이거 왜 이래? 어디 갔나? 생산성을 더 뭐 향상해서 운영 비용 절감한다.
이것도 뭐 이거는 뭐 생산 라인 같은 데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류라고 딱히 적힌 거 없는 거 보니까 생산 쪽인 것 같고요. 어쨌든 요거는 다 기본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죠. 그리고 뒤에 거 봤는데 이거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고, 요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 예방 보전 물류 시스템 쪽에. 응? 여기서는 저거 아까 사진이 예방 보전이 아니구나. 제가 방금 까먹었나 봐요. 어쨌든 다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반도체에 적용하느냐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고효율 물류 이송, 비클 제품을 공정 설비 등으로 공급 또는 취출하는 장비.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을 공정 설비 등으로 공급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웨이퍼나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것들을 공정 설비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장비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거는 뭐 데이터하고 이런 거 2중, 3중으로 백업 시스템을 내서 다운이 안 된다. AI를 활용해서 최적화 시스템을 관리한다. 이것도 아까 스토커인데 아까 거보다 조금 더 큰 거고, 이것도 예방 보전하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 AI를 써서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모두 공유 가능한 스탁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말 많이 하니까 자꾸 입이 엇갈리네요. 이것도 아까 팔 있는 거, 물건 옮기는 거, 이것도 물건 옮기는 건데, 이거는 뭐 위아래로 EXID 노래 생각하는데 위아래로 고충으로 이렇게 리프트로 빨리 해서 옮긴다는 거고, 이거는 컨베이어로 빨리 옮기는데 얘네들은 엄청 빨리 옮긴다. 자기들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를 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밑에 것도 보면 다 똑같아요.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간다는 건데, 이것도 스토커 아까 들어간 거 다 물류 시스템 쪽에. 아닌데? 아까 이거 물류 시스템 아니었나? 어쨌든 아까 그거하고 사진은 다른가 보네요. 그래서 생산 공정에서 동선 확보해서 이제 고속 수평으로 반송한다. 그러니까 상부 공간, 이게 위쪽에 지금 이 밑에 또 뭐 더 있는가 봐요. 이 위에 공중에 붕 떠가지고 이게 지금 고속으로 반송을 하는가 봐요. 이게 물건을 반송하는 거고, 당연히 그냥 무슨 내내 기본인 건데 이런 걸 넣을 필요가 있나? 그리고 AI가 이제 그 물건이 반송되면은 그 반송되는 경로를 최대한 짧게 찾아가지고 효율적으로 한다. 그리고 얼마나 보낼지 할당을 알아서 해준다. 이것도 뭐 똑같죠, 뭐. 물리이송 장치인데 알아서 AI에 맞춰서 최단 경로하고 뭐 이런 거 해준다. 최단 경로 최적 할당을 해준다. 이것도 뭐 당연히 물건 옮기는 거고, 수직으로. 이것도 컨베이어고, 파티클 최소화.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듈. 이거 길어질까봐 더 못 보겠는데, 어쨌든 모든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든 시스템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것들 자기들이 다 스마트 팩토리를 할 수가 있다. 결국에는 엄밀히 말하면 디스플레이만 만드는 데도 아니고 반도체만 만드는 데도 아닌데 자기들은 돈만 주면 우리는 다 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전 공정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2차 전지도 당연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공정에 장비들 다 들어가는 거겠죠. 막 고급 기술을 요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AI가 있으니까
뭐 제품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길을 찾아주고 효율적으로 재고를 창고에 촘촘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들어가고 나가는 순서를 찾아서 잘 배치하고 이런 게 지금 이쪽에서 하는 것 같고요. 이걸 다 보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분리막을 적층하는 장비라네요. 분리막. 저번에 얘기 드렸듯이 2차 전지도 분리막이 있어서 수소 양전화 말고 다른 게 너무 폭발하고 하기 때문에 분리막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뭐 얘기 들은 적 있었죠. 그래서 2차 전지든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모든 공정에 들어가는데 솔직히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사파이어를 자른다, 사파이어가 아니라 웨이퍼를 이동시킨다. 그러면 그거를 웨이퍼 위에 산화막을 올리고 그 위에 강광액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걸 포토레지스팅 해가지고 식각해가 뭐 이런 과정에 쓴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공정에 그냥 우리 장비를 여가 효율을 높인다 이런 거지. 이게 얘네들이 없으면 진짜 뭐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회사가. 근데 삼성 정부가 사업부에서 나왔으니까 실력은 있을 것 같고 삼성에서 많이 발주를 주지 않을까. 그리고 머터리얼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다 똑같네요. 뭐 컨베이어 해가 효율을 높인다, AI 한다, 뭐 옮긴다, 저장한다, 전부 똑같아요. 오늘 계속 옮긴다, 저장한다, 옮긴다, 저장한다 그 말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네. 그리고 그 뉴클리어 퓨전은 이거는 다윈시스하는 핵 가속기, 핵융합 가속기 ITR 그거 다윈시스의 7개국하고 하는 핵융합 가속기의 전원 관련부를 발주를 받아서 그거 같이 하고 있다는 거 그거 들었잖아.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7개국하고 같이 거기에 핵심 개발 수행한다.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 우주 사업에 뭐 핵심 기술을 수행한다는데 이런 거는 리포터 같은 거 읽어보거나 뭐 주dom전화 해보면 별 문제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SFA라는 게 A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마트 팩토리 어소시에이션, 스마트 팩토리 에어리어 아니면 뭐 스마트 팩토리 에이전트 뭐 그런 느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전자공실 한번 보면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보고서 지금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녹화 버튼 안 누르고 말해가지고 벌써 에이 진짜 거의 다 끝났는데 아까 끝나고 이제 영상 찾으니까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안 누르는 거예요. 아 돌아가시겠다 진짜. SFA는 잊을 수가 없겠네. 재무제표 빨리 보겠습니다. 자 자산 1조 800억 아니다 유동자산이네. 1조 800억 자산 총계는 1조 7천억이고 부채는 5,198억. 어쨌든 부채 비율은 안 높다. 상당히 돈이 많다 얘네들. 그리고 매출액은 줄었다. 전분기보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줄었다. 그러니까 2019년보다 줄었다는 거죠. 2020년 거니까 영업이익은 이렇게 되고 영업이익도 한 500억 줄었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다. 2018년부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자본금이 이 정도였는데 여기서 뭐 증자하거나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자본으로 이것저것 내가 돈이 늘었고 그래서 자본잉여금이 353억이 되고 이익잉여금은 물건 팔아서 물건 팔아서 번 이익잉여금입니다. 이게 이 정도 나왔다는 거고 근데 이걸 다 뭐 볼 필요 없는데 전원권을 행사했다는 거네. 이거는 단위가 천이가 원이구나.
이거 7,600은 6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돈 받은 거를 주식으로 바꿨다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뭐 딱히 볼 건 없을 것 같고, 현금 흐름은 어쨌든 마이너스 되면 안 되는데 현찰이 3,300억이 있다, 회사 안에. 그리고 투자는 487억 하는데 487억을 하는 거 보면 매출이나 이익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677억, 빚을 많이 갚았다는 얘기네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차입금을 2146억을 한꺼번에 갚았어요. 여기도 360억, 130억. 얘네들 돈 많습니다. 조금 현금성 돈 한번 볼까요? 자산 4200억이나 있어요. 그냥 현금성 자산만. 이 많은 돈을 왜 하려고 이러고 가지고 있지, 쓸데없이. 뭐 KC도 많다고 했는데 KC보다 더 많은 거 아니야, 보니까. 주속에서 이제 종속회사를 좀 보면은, 종속회사 이전에 지배기업은 이렇게 있고 DY 홀딩스가 40%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 회사가 주식을 파는지 안 파는지, 지분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종속기업이 있습니다. SFA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분이 다른 급여가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렇게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순이익, 영업이익 이런 거. 와, 다 좋습니다. 종속회사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거는 처음 보네요. 어쨌든 SFA 반도체는 176억밖에 안 돼요. 이거 1135억인데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적습니다. 176억이면 1135억. 이 회사들 없어도 얘는 살아남는데 문제가 없어요. 아까 1400억인가 500억 정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솔직히 SFA의 실적에 조금은 도움되지만 크게 막 도움이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 매출 채권 받을 거 1년 안에 받을게 2258억. 와, 또 얘 돈 많다. 손실 충당금이 억 15배 225억. 뭐 어디 손실 충당금이라는 게 뭐 기계가 고장나든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기계가 고장났다, 이거를 뭐 폐기하면은 손실 충당으로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미리 돈을 빼놓는 거예요. 아, 요 정도 돈이 마이너스 나겠다, 돈을 더 들겠다 하면은 요걸 미리 빼놓는 거예요. 그걸 충당금이라고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미리 돈을 빼놓는 겁니다.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아서, 저런 거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해놓는 거고, 미숙은 뭐 돈 못 받은 거니까 돈을 못 받은 걸 얘기하는 거고, 저번에 얘기했던 게 선급금이 돈을 미리 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SFA가 다른 회사에 돈을 미리 준 거예요. 왜 돈을 먼저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물건을 안 샀는데 미리 돈을 준 거예요. 이걸 왜 이러죠? 이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선수금은 좋은 건데 선급금은 나쁜 거예요. 선급금은 물건을 우리가 받기 전에 돈을 준 거고, 뭔가 우리가 캥기는 게 있는 거고, 캥기는 게 아니라 걔네들한테 뭐 좀 딸리는 게 있는 거고, 선수금은 우리가 물건을 안 줬는데 돈을 먼저 받은 게 선수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차이를 보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왜 미리 주지? 돈 달라 했나, 어디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가와서 파는 게 상품이고,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거는 제품이고요. 제공품은 라인에 만들다가
남은 것들, 완성품 남은 것들이 제공품이고요. 원재료는 말 그대로 재료예요. 뭐 물건 만드는데 있는 재료 산 거, 금액. 저장품은 우리가 뭐 소소하게 이제 경비성으로 쓰는 물건들을 미리 많이 사놓은 거예요. 미리 많이 사서 돈이 이만큼 뭐 써졌다. 이만큼이 지금 회사의 경비성으로 뭐 물건 이게 잡다 그러는 거 산 게 이만큼 돈이 회사에 있다. 미착품은 우리가 물건을 저 회사로 보냈는데 물건이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SFA가 있고 삼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두 회사가 있는데 SFA가 물건을 트럭에 실어 보냈다. 그런데 삼성에는 도착 안 했다. 그러면 트럭 안에 있는 그 물건도 우리 회사 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계약하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이 고객사에 도착 안 하고 가는 중에 트럭에 있거나 배 안에 있거나 이러면 다 우리 재고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착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입에 침이 다 마르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알잖아요.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고 보시면 알잖아요. 아, 입이 다 마른다. 다 마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뭐 딱히 볼 필요는 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쨌든 스마트 팩토리 회사면은 솔루션이나 이제 뭐 솔루션 사용권, 특허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영업권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돈이 또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있고 상각을 해요. 소프트웨어도 시간이 지나면 효율 가치가 떨어진다 해서 상각을 해요. 뭐 1,0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뭐 분기가 지나면 아니면 1년이 지나면 1,000만 원짜리 물건 샀으면 1년을 썼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가 900만으로 한다. 물건을 그렇게 하는데 소프트웨어도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도깨비 영화를 드라마를 봤는데 그게 그 시기에는 엄청 인기했는데 시간 지나면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상각을 하는 거죠. 어떤 회사가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그걸 1,000억으로 책정했는데 그 도깨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 자산은 점점 줄어드는 거고. 아이고, 더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시간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됐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선수금 있네요. 선수금을 받았다. 물건 안 줬는데 미리 받았다. 물건 안 줬는데 미리 받았으니까 이걸 빚으로 생각해요. 회계에서는 빚으로. 나중에 거기서 볼 수 있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빚으로 생각합니다. 빚으로. 한번 볼까요? 아이씨, 또 봐요. 볼까? 여기 있나? 빚으로 보는데 어딨노? 아이고, 못 찾겠다. 아이고, 못 찾겠다. 나중에 찾을게요. 어쨌든 재무제표 봐도 회사는 되게 튼실한데 조금 바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를 한번 그려보면은 차트 여는 거 열어놓고 뉴스 같은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면은 이거는 주담 통과를 많이 해보면서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본 것만 해도 주담한테 물어볼 거 많죠. 종목 분석 어디 갔지? 그래, 뉴스를 한번 보죠. 뭐 몇 개. 삼성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인데 아까 봤죠? 삼성 디스플레이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SFA의 1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까 방금 본 거 다 필요 없고 1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회사의 지분 10%. 아, 삼성이 아니라 LG였나? 아, 왜 이래 정신이 없노? 아,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나도 다시 보자. 자꾸 삽질을 하네, 삽질을. 보면 아까 있었거든요. 그래,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이 10% 있다고 했어요. 제가 꼼꼼하게 잘 봤죠. 그래서 상향한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올해 하반기에 퀸텀 TV 나오고 지금 미니 LED TV 나오고 하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뭔가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OLED 패널하고 이런 게 모자리니까 아예 많이 생산하고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모든 공정을 커버할 수 있는 뭐고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이 있으니까 삼성의 발주를 받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삼성 지분이 10% 있으니까 얘네들은 삼성한테 분명히 발주를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좋다는 얘기인데 지금 원래 많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반도체 2차 종목도 2차 전지도 수주를 증가했다네요. 얘네들이 어디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하는지를 좀 더 공부해서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반도체 양이 1600원으로 증가한다네요. 2차 전지도 투자의 기대감이 디스플레이 때문에 지금 좀 들어가면 좋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컨센서스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높았거든요. 컨센서스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안 높아요. 300억밖에 안 높아요. 이럴 거면 있네. 300억이면 회사 규모가 크니까 1998억 10 1조 9천억 요만큼만 나온다면 지금이 많이 쌓이는 거죠. 멀티플 10으로 해도 그럼 1조 9천억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15로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고 SFA도 보고 한번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일진 디스플레이나 다른 것도 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 회사도 괜찮은 회사인 것 같고 지금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쪽에 발주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 지금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한경 컨센서스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혹시나. 근데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300억 넣는 게 크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일진 디스플레이는 100억이 넣는다는데 등치하고 이런 거 비교했을 때보다는 비교해보면 일진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거기다가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이 정도 규모 되면 리포트가 나올 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 장비 업체라니까요. 그냥 스마트 팩토리 회사예요. 뭐 반도체를 한다. 뭐 반도체 공정에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디스플레이 세부 공정에 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 되면 다 한다.
우리는 기술력도 있다 이런 거니까.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같이 간다는 거고. 어딨나? SFA 56,000원. 이제는 노트북도 다 OLED 한다. 그 OLED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물량이 많이 모자라니까 삼성에서 이걸 많이 생산하고 라인을 늘리고 하면은 전부 OLED라는 얘기네요. 이게 노트북이 뭐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아이패드에는, 그리고 아이폰에는 미니 LED 들어간다. 미니 LED 관련된 거요. 당연히 우리 일진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가 BOE 통해서, 제 예상 그래요. 일진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BOE 통해서 애플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BOE가 작년 가을인가 애플한테 빠꾸 먹었다가 작년 가을인가 겨울에 애플에 납품할 수 있을 만큼의 품질을 확보해서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진이 BOE 납품하면 BOE가 그걸 애플에 납품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OLED 전망은 당연히 뭐 좋겠죠. 중국 중소형 OLED 투자는 2020년 대비 감소할 정만 BOE CSOT 수요 확보에 집중을 할 방침 뭐 이런 거 나오고, 투자는 없고 수율을 높인다는 거죠. BOE하고 이런 데는. 어쨌든 얘들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많이 살려줘야 될 것 같네요. 어디 투자하는지를 좀 알면 제일 좋을 것 같았는데 하반기에 사려면 늦다. 그러니까 지금 살 시점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일진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도 지금 살 시점이 돼가 그런데 얘도 지금 살 시점이 됐다는 건데 대체 어느 거를 사야 될지. 그래서 지금 이게 공부를 해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니까 사야 될 종목이 너무 많아서 너무 고민이 되네요, 진짜로. 근데 얘는 아직 상승 여력이 좀 있다. 근데 일지는 워낙 바닥이니까 상승 여력이 훨씬 크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렇고 차트 한번 그려볼까요? 차트를. 이거 또 시간 많이 지난 거 아닌가 모르겠다. 녹화 많이 되면 안 되는데. 지겨울 낀데. 어떡하지? 지겨우면 안 되는데. 요즘 은근히 구독자도 늘어나고 있고, 개업발 끝났는데도 또 조회수가 조금씩 늘고 있어서 되게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이거 막 하면서 막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구독 뭐 이래 노래 부르고 뭐 좋아요 이래 노래 안 부르잖아요. 그냥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보는 거, 같이 공부하고 이런 거지. 뭐 구독해주세요 안 이러거든요. 뭐 진짜 동급하면 할 수도 있겠죠, 뭐 나중에. 자, 뭐였죠? SFA. 이거 한글로 쳐야 되죠. SFA. 목감기가 약간 있어. 죄송합니다. 계속 기침을 하네. 이거 보면, 지금 다 올라왔어요, 그냥. 근데 여기서 더 간다는 그 보장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여기 한번 지났고, 여기서 좀 올라갔었네. 좀 지나갔었네. 좀 올랐네요. 글쎄 벌써 많이 올랐네.
그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를 뚫느냐 안 뚫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야, 지금 이게, 우와. 거래량이 들쭉날쭉 하긴 한데, 거래량이 많은 상태에서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엄청나네요. 여기를 뚫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를 뚫어서 나갈 수 있을지, 만약에 여기를 뚫으면 사야 될 거고, 여기서 못 뚫으면, 여기를 뚫으면은 한번 뒤따라가서 살짝 먹고 나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떨어지면 조금씩 추매를 하는 방향으로. 이게 차트는 이렇게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반복성을 넘어서 이렇게 뚫고 나가면은 살짝 담아볼 수 있죠. 이거는 확실히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보면은 차트가 지금 망치형이거든요. 망치형이 다음날 오를 확률도 높아요. 왜냐면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지금 위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봉이든 음봉이든 망치 형태가 다음날 높을 확률이 높고, 이제 윗골이 다는 것들은 다음날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사람들이 기대치가 확 올라갔다가 기대치가 확 떨어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죠. 근데 그게 100%는 아니고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본 김에 1도 안 볼까요? 이것도, 이거 뭐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지금 사면은. 조금 떨어지면 몰라도, 저는 쫄보라서 지금 들어가는 거는 단타 치고 나오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짧게 먹고 나오거나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면, 길게 안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는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많이 올랐다. 그 사이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좀 거래량이 많이 적네요. 지금 보면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적어요. 이러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떨어질 때 좀 사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적네요. 어쨌든 지금 2월 달에 거래량이 많아서 많이 올라갔고, 3월 달에는 조금 주춤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네 벌써. 이상입니다. 여기서 끝낼게요. SFA는 삼성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10%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다 하고 있고, 결론은 모든 분야의 스마트 팩토리가 가능한 플랫폼과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발주를 확실히 준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분을 10%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많다. 빚을 뭐 2천억씩 갚는다. 현금성 자산이 4천억씩 있다. KC 같은 회사인가요? 그러면 KC도 그 뭐고 스마트 팩토리인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회사 같아요. 조금 더 떨어지거나 횡보를 하면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구간에서요. 요 구멍, 요 밑에서.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저도 공부하는 건데 뭐 부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